29.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하자. 생각해보면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긍정적인 면을 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개인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런 비열한 긍정이나 가진 자 옆에 붙어서 그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아부하고 비위나 맞추면서 보신이나 하는 그 따위 슬게 빠진 긍정보다는 아프고 부끄럽고 안타까운 부분을 드러내고 함께 고민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그러한 고통의 시간은 마땅히 감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 리더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목표를 제시하는데 하늘은 쳐다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면서 저 사람 손톱에 때 끼었어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대안을 이야기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때 이를 돕는 것은 고사하고 말도 안 되는 딴죽걸기와 시간 끌기와 인연 공격으로 하루라도 더 자신의 기득권을 연장하려고 애쓰는 보수를 빙자한 수구 쓰레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희망을 가져야 하고 또한 희망이 있기에 그나마 험한 세상 서로 기대고 의지하며 살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계 10위권의 막강한 경제력, 세계 시장을 무대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며 주전 선수로 뛰고 있는 몇몇 재벌들, 시장을 주도하는 선진 IT 기술이나 건실한 펀더멘탈, 그것도 아니면 아시아를 벗어나 세계 무대로 진출하는 한국의 문화, 웃기는 소리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자발적으로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해합니다. 그렇다면 누구 말 맞다나 사람만이 희망이다 하면서 되도 않는 대학 교육으로 훌륭히 성장한 한국의 인적 자원? 그것도 아니라면 이번에는 비록 박살이 났지만 다시 재개할 수도 있는 금융자본주의? 희망의 목이 말라붙은 서민들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며 근거 없는 희망이라도 가져보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만 운 없는 쥐들은 쥐구멍이 북향이라 평생 볕이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안타깝게도 별로 희망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사회의 중추가 되는 40대 50대는 아이들 교육도 안 끝났는데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고 IMF를 겪으며 자본주의의 피비린내를 몸으로 겪은 30대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출산은 물론 결혼도 미루고 있습니다. 사회에 제대로 진출도 해보지 못한 불쌍하다 못해 처참하기까지 한 20대는 그저 취직 준비에 하루하루 청춘을 죽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의식이 전반적으로 보수경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라면 아이라도 낳아야 할 텐데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 잡지 못한 학업문화. 국가에서 아기 낳으라고 아무리 보조금이니 출산 장려금이니 생쇼를 한다고 한들 그런 정책이 먹힐 리 만무할 뿐입니다. 육아 정책을 위반하는 단세포 공무원들에게 하다못해 그럼 중국에 가서라도 좀 배우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좋아지기는 고사하고 아이들 급식 예산도 사라지는 시점입니다. 기술 침약형 중소기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원천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생존 계획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오히려 후진 관료 사회의 행태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뭔가 우월주의의 시대상으로 표출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대체 패자부활전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어떤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기술 개발을 할 것이며 그렇게 힘들게 기술 개발에 성공한다 한들 이런저런 규제에 가로막혀 상용화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장담 못하는 사회에서 원천 기술이 발전되리라 꿈꾸는 것은 100년 동안 깨어나지 않을 꿈인 것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얘기하며 이와 관련된 수많은 연구 자료와 논문이 발표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의 인수합병을 당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망하게 되는 시스템에서 이론상의 상생은 해리포터 소설 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패가 판을 치는 라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위안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도 경제가 발전하고 있고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면 되는 것일까요? 1945년경 미국의 평균적인 가구에서 남편 한 사람이 주당 40시간을 일하면 평범한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나가면서 그런 수준의 삶을 유지하려면 주당 70시간의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한 달 평균 소비 수준이 5,000불에서 6,000불임에 반하여 그들의 평균 소득은 5만에서 5만 5천 불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빚을 얻지 않고는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평균 가구 부채 비율이 20%대였는데 지금은 8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5가구 중에 한 가구만 빚이 있었지만 지금은 빚이 없는 가구가 한 가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동조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화씨 911을 보면서 숨소리까지 거짓말인 정치인들의 세계에 경탄하고 시코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천민자본주의 국가의 의료정책에 경악하는 것이 비단 미국의 일만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런 현상은 한국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1970년대나 80년대까지만 해도 남편이 혼자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이었고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의 한국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결코 앞서 나갈 수 없는 사회구조입니다. 때문에 남자가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도 외모나 성격을 떠나서 일단 처가의 경제력이 어떤가를 먼저 보거나 또는 아내 될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를 따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관광사업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의 경쟁력은 결코 높이 쳐주기가 힘듭니다.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아는 서구 국가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가까운 중국이나 태국과 같은 나라와 비교해도 사실 특별히 경쟁력을 갖춘 상품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한국에 놀러왔던 외국인이 또 다시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힘든 일입니다. 고작해야 드라마 열풍에 힘입어 일본 사람들 특수회나 기대하든지 아니면 원화가치 폭락으로 인한 사재기 쇼핑에나 의존해야 하는 한심한 현실이라는 것이 보다 명확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전부터 한국 문화라는 것은 고작해야 미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쓰레기들만 결합시켜서 만든 것이라는 혹평을 해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화 말고 한국인들의 정신 속에 흐르는 의식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의 정과 서양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쪽의 좋은 점을 뽑아서 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지만 실상은 반대로 각각의 안 좋은 점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사람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이 사람 특징이 자기가 유리할 때는 한국식을 말하면서 자기가 불리해지면 미국식을 들이대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오래 못 가고 다시 미국으로 물러갔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만적인 수책을 벌이면서 자기 이익에만 몰두한다면 그 결말이 썩 좋지 않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요? 물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찾아야 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그 희망은 사람에서 나올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민족적인 저력이나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결국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IMF 시절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엄청난 저력은 서구나 다른 국가에서는 아마도 상상도 못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한 비판 세력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면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치와 경제를 감시하고 지적하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단체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헤게모니를 가진 관점에서 논하는 정통성이 아닌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통성을 가지고 역사를 평가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인이나 관료들이나 재벌 일가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하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언론이 어떤 관점에서 기사를 쓰고 그걸 쓴 주필이니 기자니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노력하고 정부의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그리고 사법부나 다른 공권력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감시하는 등등 실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적인 위협이나 다른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해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이번 미디어법의 마구잡이 처리가 우려되지만 쪽수 제일주의를 지향하는 막가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역시 잘난 우리 국민이 뽑은 것이니만큼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 시대 상황은 한마디로 보수와 우경화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은 없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외쳤던 정치가는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똥 묻은 개들이 겨 묻은 개를 보고 지저대면 겨 묻은 개는 쪽팔려서 죽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희망을 얘기하기란 로또에 맞기를 기대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0.0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런 활동 주체로서 많은 시민단체나 정부 조직의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식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력하고 이를 통해 민족을 배신하고 영달을 누린 세력과 같은 썩은 기득권들이 무대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가 갖추어지리라 여겨집니다.